혹시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는 공부? 좀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그런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학습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대체 우리는 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답은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식이 그냥 하나씩 쌓아 올리는 벽돌더미일까요? 아니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구조물 같은 걸까요? 바로 그 관점의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이에요. 개별적인 사실들을 열심히 외우는 전통적인 학습이죠. 반면에 오른쪽은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큰 아이디어, 즉 개념을 먼저 배우는 개념 기반 학습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지식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조각을 꿰뚫는 단단한 생각의 틀, 바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제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책이죠. 스위미. 한 권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한 실제 수업 계획의 일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스위미라는 작은 물고기 이야기를 가지고 정체성과 관계라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대한 주제를 탐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 수업이 학생들의 생각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스위미의 계획이 뭐였지? 같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서 시작해서 다름이 어떻게 힘이 됐을까라는 개념력 질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도 될까? 라는 아주 깊이 있는 논쟁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질문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학생들을 이렇게 깊은 생각으로 이끌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 수업에서는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언어학습을 떠받치는 4개의 강력한 기둥을 활용해서 말이죠. 바로 이 모델입니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또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 삶과 연결해서 반응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비평해 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자기만의 언어를 생성해내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이해하기입니다.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작가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그 방법을 파헤치는 거죠. 예를 들어 젤리 같은 해파리라는 표현이 왜 그냥 해파리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그 원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응하기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죠. 학생들이 스위미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나도 예전에 저런 기분이었는데? 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한 걸음 물러서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스위미가 리더가 된 건 좋은데 다른 물고기들의 의견은 무시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리더십의 본질 같은 더 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단계, 바로 생성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문법은 더 이상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더 정확하고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문법 구조를 쓰면 훨씬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언어 사용,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4가지 언어 활동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이 수업은 아주 명확한 7단계의 순환 구조를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습니다. 이 순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먼저 참여하기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조직해서 큰 그림을 봅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론, 즉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이하기와 성찰하기로 이어지죠.
이 모든 과정이 학생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깊은 배움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단계를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6번째, 전이야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단계에서 책 속의 배움이 교실을 넘어서 학생들 자신의 실제 세상과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진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그냥 문법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저는 방패처럼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집게발을 가진 개입니다. 와, 문법이 살아 숨쉬는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런 접근법이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like가 들어간 문장을 다 찾아보자처럼 의식적인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연습하게 해서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쥐교를 쓸 수 있는 자동화된 기능으로 만드는 거죠. 방법을 배워서 결국엔 내 능력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물고기 이야기를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이 뭔지, 공동체란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배움이 삶을 바꾸는 진짜 힘 아닐까요? 오늘 이 내용은 수업이 학생들에게 던졌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슬라이드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맴돌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말이죠.